네, 유창성 지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속하게 필요한 것만 읽는 묵독입니다. 자, 영어 읽기 속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 쉬운 글 많이 읽기 다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창성 향상을 위한 지도법으로 지금 크게 묵독과,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읽는 거, 소리 안 내고 읽는 거. 두 번째는 낭독이었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는 거. 조용히 읽기, 크게 읽기. 두 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는 주의 깊은 묵독.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신속한 묵독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신속한 묵독인데요. Expeditious Reading. 네, 역시 신속한 묵독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바꿔야 될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떠오를 재빠른 묵독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신속한 거는 빨리 읽으면서 efficient하게 능률적으로 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이런 말이에요. 즉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읽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딱 두 가지 기술만 사용이 돼요. 스키밍, 네, 스캐닝. 우리가 읽기 기술에서 배운 두 가지 기술인데요. 리딩 스킬인데 스키밍은 그럼 뭐냐? 스키밍 하는 것은 뭐냐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하향식 읽기 방법이에요. 탑다운이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만 하는 겁니다. 읽을 때 너무 디테일을 읽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능 보면 첫 번째 5문장이 다 이런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그죠?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스키밍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연습하는 거 스키밍 연습이죠. 스키밍 기술 연습. 첫 번째 5개의 문항이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수능에서는 굉장히 짧은 걸 갖고 스키밍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순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최소 2000단어 이상이어야 되고 분당 300, 400단어 이상을 읽는 속도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스키밍 하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What's the main idea? 그런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스캐닝입니다. 스캐닝은 스키밍과 달리 돋보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캔하는 거 있죠. 스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쫙 스캔한다. 네. 이거는 중요한 걸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정보를 찾아내려고 샅샅이 훑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텀업 스킬이죠. 탑다운이 아니라 읽기는 처음부터 다 읽어요. 어딨지 하면서 그런데 내용을 그렇게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내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이 나올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되게 그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구체성 있는 것이에요. 숫자, 이름, 네, 중요한 용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편 정보를 찾는데 집중하는 방식이죠. 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expeditious reading, 신속한 묵독을 연습을 하면 되는데 묵독 지도법의 활동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Sustained Silent Read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SR.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학원에서 영어 말고 국어 학원에서 제가 이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별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사일렌트 리딩을 시키는 겁니다.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네, 자기가 원하는 아주 쉽고 재미난 책을 하나씩 가져오거나 혹은 고르게 할 수도 있겠죠. 재밌는 좋은 책 딱 골라놓고 하나씩 고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최소 10분에서 30분까지 묵독 시간을 갖는 것, 블록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해도 안 주고 그냥 읽게 하는. 그러면 학습자가 자 이제 내용 파악을 살살 하면서 편안하게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후에 자습 시간에 독서하기, 아침 독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어 읽기를 시키게 되면 말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록 타임을 가지고 매일 SSR을 시키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읽기 학습 집단보다 훨씬 더 읽기의 유창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잘 읽을까? 정확하게 읽고 있나?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의심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책 하나 가져와서 읽게 하는 시간, 아침 독서실, 영어 독서 활동 한번 해보시면 바로 SSR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 신속한 북독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sustained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매주 몇 번씩 조용히 앉아서 책 읽기. 네, 한번 선생님들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트레저 헌트인데요. 이것은 제가 신속한 북독에 한번 집어넣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우리 대학생들한테 꾸준히 시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물찾기라는 트레저 헌트라는 것은 뭐냐면 교과서 외 보충 자료로 배경 지식도 쌓고 읽기 전략 연습도 하면서 유창성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스키밍, 스캐닝 활동이거든요. 방법은 교과서 읽기 본문과 관련된 흥미로운 웹자료를 선생님께서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반드시 재밌는 걸 고르셔야 돼요. 트레저 헌트를 시켜보면 학생들한테 만들으라 그러면 너무 학구적인 걸 많이 골라와요. 그러면 안 되고 같은 관련된 주제라도 좀 흥미가 질 만한 그런 사이트를 골라보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사이트를 골라서 질문도 좀 재밌게. 질문은 그 사이트를 자세히 봄으로써 알 수 있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면 제키 찬이다. 여러분 신세대라서 잘 모르시나요? 그 성룡 제키 찬 성룡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 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룡 소개하는 팬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키 찬의 7살 때 부모님이 제키 찬을 어떤 학교에 보냈지? 라든지 제키 찬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굴 만났을까? 라든지 네, 또 제키 찬은 도대체 몇 개의 영화에 출연했을까?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질문들을 던져서 학생들에게 답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어본 거는 대개는 스캐닝, 빨리 가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훑어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질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제키 찬이 늘 하고 있는 페스티벌의 이름과 뭐 하는 건지 얘기해봐. 뭐 하는 건지 하면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읽어야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스키밍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질문은 5개 이내로 해야 되겠죠. 너무 질문 많으면 질문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한 질문 5개 이내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자 시작 하면 제키 찬 웹사이트 들어가서 막 읽어서 제키 찬이 7살 때 부모님이 무슨 학교에 보냈지 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만난 건 누구지 하고 열심히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지 메뉴도 클릭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찾게 하는 거죠. 저는 쉽게 냈지만 학생들은 제가 어디서 그 질문을 찾았는지 몰라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자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정신없이 학생들이 이기려고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답을 다 한 사람이 딱 손 들면 네 그때 액티비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핸드폰이 발달해서 이 폰으로 인클래스 액티비티를 하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폰이 없으니까 집에 숙제로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클래스 액티비티를 아주 다이내믹하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쉬운 중학교 수준의 중1에서 중3 그 사이의 학생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액티비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 책 안 읽는 세대를 위한 영어 읽기 지도를 보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네, 대상은 중1에서 3학.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Cat breathes. 네, Cat breathes입니다. 세계의 애완용 고양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다. 요즘 고양이가 인기길래 네, 애완용 고양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이트를 골랐고요. 네, 그럼 애들 나 고양이 좋아하는데 배경 지식 쌓아야지. 네, 그럴 수 있겠죠. 스키밍을 통해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purina.com 네, 으로 가서 퓨리나 사료 회사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나온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고요. 웹사이트를 나중에 함께 방문해 볼까요? 첫 번째, 몇 가지 종류의 고양이가 이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나요? 이거 쉽겠죠. 학생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한번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양이의 분류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4개의 카테고리는 뭔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스키밍을 해야 돼요. 스키밍도 하고 스캐닝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할머니께서 고양이 입양을 희망하시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가급적 털이 짧고 잘 안 빠지는 아이를 원하십니다. 너무 활달하거나 기운이 없이 잠만 자는 양이도 할머니 친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맞을 종류의 고양이를 추천하고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응용 문제인데요. 조건을 제가 들었죠. 털이 짧아야 되고, 털이 잘 안 빠져야 되고, 그리고 너무 기운이 없는 애도 안 되고, 그런 적당한 고양이를 골라서 추천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막 그 고양이 특성을 갖다가 읽으면서 얘는 제끼고 얘는 되고 하면서 아마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고양이 하나를 선택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애들이 하나 귀여운 놈으로 골라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얼마나 사이트가 쉬운지 어려운지 선생님들이 직접 판단해 주세요. 네, purina.com catbreeze 사이트에 왔습니다. catbreeze, thinking about getting a cat but not sure which breed is right for you. We can help.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고양이가 몇 마리 종류의 종자나 있는가, 몇 가지 종류의 고양이가 있는가 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써 있나 본데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6 리절트네요. 저 내려가서 좀 4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개수를 그냥 간단하게 세려고 그랬는데 46개라고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답은 46. 스캔을 잘한 학생 바로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중1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고양이를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분류 기준 4가지가 딱 나와 있죠. 첫 번째 size, 요거 크기, 어렵지 않고 코트는 옷 입는 그 코트, 털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네, 에너지 얼마나 활달한 정도. 쉐딩이 이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사진 찾아보면 털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사이즈가 all sizes, large, giant, small, toy 이렇게 돼 있다. 코트는 long, medium, short. 털 길이가 3가지 종류로 분류돼 있다. 에너지, high energy, 아주 활달한 애, low, 기운이 없는 애, medium, 중간인 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shedding, 털갈이는 heavy, 많이 털을 빠지는 애, minimal, 적게 빠지는 애, 하나도 안 빠지는 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벌써 질문 2개 다 해결이 됐죠. 여기까지 중학생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중1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할머니는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털 많이 빠지는 건 안 좋대요. 그러면 털 길이가 좀 짧고 쉐딩이 많이 안 되는 이렇게 non, minimal 찍어야 되겠고 조금만 빠지는 그리고 털 길이는 좀 짧은 애로
네, 그죠?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거 너무 활달하면 힘들다. 하이 에너지 빼고 그럼 로우나 미디엄. 그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보자고요. 그러면 추천한 고양이들을 볼게요. 딱 네 마리로 압축돼요. 네 마리로. American Shorthair Cat, British Shorthair Cat Breed. Shorthair는 털 짧다는 얘기니까. Lapperm Cat, 어, Lapperm Cat. 그다음에 Selkirk Rex Cat Breed. 예, 이거는 뭔가 귀족적이야 이름이.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룹으로 어떤 고양이를 원하나. 애들이 이제 외모를 보고 이거 귀엽다, 저게 귀엽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안으로 좀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어, 일단 요 고양이 귀여우니까 한번 British Shorthair Cat Breed 한번 읽어보는 거죠, 애들이. 의논해서 있죠. The British Shorthair is an easygoing feline. 네. She enjoys affection but isn't needy and dislikes being carried. 네, 아주 사랑받는 거 좋아는 하는데 이제 안아주고 그런 거 안 좋아한대. 대신에 she follow you from room to room, though out of curiosity. 쫓아다니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호기심이 나서. British Shorthairs aren't lap cat.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애완동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그거 안 좋아하는 캣이라는 거죠. But they do enjoy snuggling next to their people on the couch. 옆에서 이제 멀찌감치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끼리 의논해 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확정 짓기 전에 하나쯤 더 볼 수 있죠. The naturally curly Selkirk Rex is one of the newest natural breeds. 아주 신품종인가 봐요. With a large, dense body, similar to British Shorthair.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비슷하대요. This cat has two coat varieties, short hair and long hair. 그러니까 short hair 고르면 되고. A wonderful people-oriented breed. 종자가 사람 좋아한대. Also gets along well with other cats and cat-friendly dogs. 강아지하고도 잘 지내고. Patient and tolerant. 좋은 건 다 있네. 인내심도 있고. Adapts easily to most living situations. 어떤 상황도 잘 적응하고. Healthy, sturdy breed is clever, intelligent, entertaining. 와, 이거 뭐 아주 최고인데요? 할머니가 딱 좋아하시겠어요. 숏헤어로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셀커크 렉스 캣 브리드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면 되겠죠. 네, 이것으로써 신속한 묵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활동의 종류는 훨씬 많을 수 있고 또 선생님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 좀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속한 묵독 활동 직접 수업 시간에 실천해 보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